뉴올리언스에게 패배하며 3연승 상승세가 허무하게 끊긴 LA 클리퍼스. 러셀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의 부진은 심각했고 카와이 레너드도 4쿼터에선 사실상 엑스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더욱 암울한 소식은 백투백으로 댈러스를 만난다는 것. 이미 지난 만남에서도 대패를 당한 전적이 있기에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클리퍼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매치업이었습니다. 댈러스가 카이리 어빙의 점퍼로 경기를 출발한 반면 어제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던 하든은 턴오버를 범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틸에 성공한 돈치치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무렵 클리퍼스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점은 폴 조지의 초반 컨디션이 좋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폴 조지가 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클리퍼스는 리드를 가져왔고 최근 클리퍼스 상대 6경기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운 돈치치는 스텝백 점퍼로 경기 첫 득점을 가볍게 신고했죠. 제임스 하든의 1대1 수비로는 돈치치 제어가 어렵네요. 하지만 여전히 앞서 나간 쪽은 홈팀 클리퍼스였습니다. 공격에선 큰 공헌이 없던 테렌스맨은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부상 여파인지 돈치치가 슛감 기복을 노출하는 사이 클리퍼스답지 않은 속공 농구는 댈러스를 당황하게 했죠. 타임 이후 주춤하던 돈치치가 스텝백 3점을 터뜨리며 자신의 인간 상성 주바치에게 또다시 공포를 안겨줬지만 댈러스 선수들의 전체적인 슛감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제임스 하든에서 시작되는 빠른 농구는 클리퍼스를 지탱합니다. 이 와중에 두 개의 실책을 연달아 범하는 루카 돈치치. 클리퍼스에게 볼 수 없었던 템포 푸시가 오늘따라 빛나는 가운데 벤치에서 나온 러셀 웨스트브룩은 티빈에 이어 정확한 A패스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해줬죠. 그나마 카이리 어빙이 연속 득점을 올리며 돈치치 대신 처져있던 댈러스를 이끌긴 했으나 어빙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림은 좋은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득점과 빠른 공수 전환으로 1쿼터를 마친 클리퍼스. 이것은 어제 경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반면 그리 좋지 못하게 경기를 출발한 돈치치는 깔끔한 미드레인지 뱅크샷으로 2쿼터를 시작했지만 1쿼터부터 좋아 보였던 폴 조지의 컨디션은 여전해 보였고 라이블리가 빠진 댈러스 골밑은 무주 공산에 가까웠죠. 노먼 파웰마저 벤치 에이스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클리퍼스의 리드폭은 점점 벌어져 갑니다. 물론 돈치치를 1대1로 완벽히 제어하는 건 어려웠지만 문제는 다른 선수들의 외곽 지원이 아예 없었다는 것. 클리퍼스가 폴 조지와 타이스의 하이라이트까지 만드는 동안 댈러스는 어느새 돈치치 원맨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클리퍼스는 돈치치에게 패스를 강요했고 어느새 두 팀의 격차는 18점으로 벌어지고 있었죠. 마땅한 빅맨이 없는 댈러스의 약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비록 클리퍼스는 레너드의 심각한 부진이 고민이었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10점차 이상 리드에는 문제가 없었고 레너드는 패스를 통해 자신의 얕은 한조를 만회합니다. 돈치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득점 가까이 기록했지만 리션 홈즈가 혼자 버티는 페인트존은 주바치의 동무대였죠. 이런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클레버와 라이블리. 고난 속에서도 돈치치는 루카 매직 플레이를 선보이며 기어이 20점 고지를 2쿼터 종료 전에 밟긴 했으나 결국 전반전은 돈치치의 고득점과 별개로 클리퍼스의 리드로 종료됩니다. 돈치치와 어빙이 34점을 합작하고도 끌려다니는 댈러스. 다만 11점 차는 클리퍼스로서도 안심할 건 아니었죠. 3쿼터에서도 어빙과 돈치치의 활약은 꾸준해 보였지만 테렌스맨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도 멈추지 않았고 개인 공격에선 답답했던 주바치도 홈즈는 자신있게 공략합니다. 댈러스에게 절실한 부분은 돈치치의 부담을 덜어주는 득점 지원. 외곽이 살아난다면 댈러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이 연속으로 좋은 수비를 펼치며 상대에게 추격의 여지를 주지 않았지만 레너드의 역대급 난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야투를 안 던지는 게 나아 보일 정도였죠. 물론 클리퍼스에는 레너드가 없어도 득점을 할 선수가 많았고 레너드가 야투 9개를 모두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클리퍼스가 오히려 격차를 벌리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레너드가 동료 버스의 승차감을 즐기는 사이 힘이 다소 빠진 돈치치의 손끝 감각은 약간 묻어졌고 드와이트 파웰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도 노출했죠. 최근 댈러스의 험난한 일정이 경기력으로 드러나네요. 외곽 지원을 해야 할 하더웨이 주니어의 주사위는 1위였고 Doncic leads the break the other way. Green blocked from behind by Terrence Mann. I'll tell you what.
조시 그린의 템포 푸시마저 테렌스 맨에게 가로막힙니다. 클리퍼스가 그토록 지켰던 맨의 공헌이 기대 이상이네요. 이 무렵 득점에선 큰 존재감이 없던 하든은 안정적인 패스로 팀의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오랜 침묵에 허덕이던 레너드가 드디어 첫 골 사냥에 성공합니다. 이 와중에 나온 카이리 어빙의 트래블링. 댈러스의 3쿼터가 얼마나 안 풀리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3점 의존도가 높은 댈러스의 외곽 생산력은 절망적 수준이었죠. 요즘 농구에서 13%의 3점 성공률은 필패 공식입니다. 클리퍼스도 3점 지원이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댈러스보다는 훨씬 나은 기록을 유지했고, 댈러스에서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는 돈치치와 어빙뿐이었습니다. And he's got a chance to do something special again. He beats the buzzer with the three. 패색이 짙어지는 와중에 버저비터를 터뜨린 카이리 어빙. 이것이 희망이 될지는 4쿼터를 가봐야 알겠네요. 그리고 4쿼터 시작과 동시에 3점을 터뜨리는 어빙. 그러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가 득점을 합작했고, 클리퍼스에서 가장 꾸준했던 그는 분위기를 수습하나 했지만 어빙이 살려놓은 댈러스의 기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빙은 과감한 골밑 득점에 이어 하도웨이 주니어의 3점을 살려줬고, 이로써 댈러스는 힘들었던 경기를 해볼만하게 바꿔놓았죠. 반면 클리퍼스로서는 꽤나 불안해지는 상황. 그러나 그들에겐 폴 조지의 안정적인 슈팅이 있었고, 4쿼터를 이끌던 어빙의 야투가 빗나간 사이 웨스트브룩까지 중요한 골밑 공략에 나서줍니다. 여기서 더 벌리나가 클리퍼스에겐 중요한 시점. 이때 다시 코트에 들어온 카와이 레너드는 돈치치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내는 수비를 펼쳤고,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점퍼를 터뜨립니다. 결과적으로 15점 내외의 리드를 지켜내는 클리퍼스. 아직까지도 테렌스 맨의 젊음은 고비 때마다 빛났고, 그는 어느새 17득점을 기록하고 있었죠. 타임 이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두 팀의 격차. 러셀 웨스트브룩은 돈치치를 상대로 농구를 가르쳤고, 이번에도 돈치치와 만난 그는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연속으로 웨스트브룩에게 당한 돈치치가 흔들리는 사이 갑자기 신난 웨스트브룩이 풋백 득점을 올려놓더니 Russ again attacks, rinse and repeat, counted and a foul. And Luka didn't even try on that occasion. He's still upset about getting. 이번엔 엔드원까지 얻어내며 코트를 지배합니다. 또다시 웨스트브룩의 희생양이 돼버린 루카 돈치치. 버럭신의 농구 강의가 너무 어려웠는지 그는 벤치로 들어갔고, 시종일관 불편한 몸 상태를 드러냈던 돈치치와 클리퍼스의 대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만 아직 웨스트브룩은 코트를 지키고 있었고, 그는 또 하나의 풋백 득점을 추가한 뒤 퇴근에 성공합니다. 승부를 끝낸 선수는 4쿼터에만 12점을 몰아친 웨스트브룩이었죠. 이후 경기는 두 팀의 벤치 대결이 펼쳐졌고, 4쿼터 초반의 위기를 가볍게 벗어난 클리퍼스는 대승에 성공합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고작 8득점에 그쳤지만 박장대소했고, 돈치치는 30점을 몰아쳤음에도 몸과 마음만 다치고 말았죠. 테렌스 맨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의 활약으로 직전 패배의 충격을 빠르게 복구한 클리퍼스. 과연 다음 일정인 덴버전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